일본 정부가 환율 개입에 나선 이후 외환 시장에서 일본의 외환 보유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화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엔화 약세 흐름과 일본 경제의 하락으로 외환 보유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도쿄 외환 시장에서 환율 개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한 것은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40엔 초반까지 올랐다가 이후 다시 약세를 보이며 환율 개입 수준인 145엔 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0월 17일 기준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8.66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개입은 강세 환율과 약세 환율을 막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엔고 현상을 저지하는 환율 개입은 가지고 있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래가 됩니다. 일본 정부는 단기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일본은행이 인수해 엔화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론상 일본 정부는 무한대로 엔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엔고를 방치하는 개입에는 상한선이 없고 시장에서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개입의 경우 엔고에 대한 대응과 반대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거래가 필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달러 범위 내에서만 개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입액에는 상한선이 설정되고 맙니다. 일본 정부는 8월 말 기준 약 1조 2,92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1조 300억 달러는 증권이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예금은 1,360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보유한 증권의 상당수는 미국 국채이며 이를 팔면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 흐름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미 국채를 팔고 환율 개입 자금을 마련한다면 반대로 미일 간 금리 차이를 확대시켜 엔화 약세를 가속화하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국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번 환율 개입에 투입된 약 2조 8천억의 너치만큼 정부 예금이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 재무부가 발표한 9월 외환 보유액은 약 1조 2,380억 달러로 총액은 크게 줄었지만 예금은 약 1,360억 달러로 8월과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증권은 9,850억 달러로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개입 자금 출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지만 상환된 미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했거나 미 국채를 매각해 획득한 자금을 환율 개입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서는 환율 개입 자금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재무부가 미 국채를 팔아 예금을 메우는 작업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가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로 환율 개입 자금의 상한이 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환율 개입에서 일시적인 효과밖에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의 약점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으로 발생한 환차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개입을 실시할 경우 그 자금을 조달한 조건과 개입 결과에 따라 환차액 혹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차액 차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입의 결과이며 목적은 환율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실패로 돌아갔고 엔저 흐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45년 이후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외환을 정부가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과 일본 기업들은 자유롭게 외화를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자재와 식량을 우선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본 기업들도 스스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환율에 관한 규제도 순차적으로 완화되었고 1998년 개정된 외환법을 시행한 이후 외환 거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환율 개입을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엔고 현상을 막으려면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면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각국이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 개입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위기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역 결제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없다고 해서 무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일본처럼 국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달러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번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은행의 달러 조달 비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외환 자유화 이후 일본은행은 통화 스와프 거래 등을 통해 자유롭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고, 일본 기업은 얼마든지 달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은행이 달러를 조달할 때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달러 조달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엔화 약세 추세가 지속돼 일본의 경제 체력이 더 떨어질 경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며,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일본은 순식간에 외화 부족 사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그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엔저 현상과 환율 개입은 일본의 경제 체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엔화 약세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현상은 이러한 흐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GDP는 3조 달러대로 과거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를 봐도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만간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엔저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